선생님, 여기 주차 금지예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새벽 2시 경찰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죠. 당신 건강 좋아지라고 산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편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밤새 땀 흘렸고 화장실도 없어서 캠핑장 공용시설을 써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3천만 원대 캠핑카에 개조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한 번 탈 때마다 수백만 원씩 쓴 셈이죠. 결국 2천만 원도 안 되는 값에 팔았고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32년 공직 생활 퇴직금의 10분의 1이 넘는 돈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서종권입니다. 올해 62이고요. 32해 동안 경기도의 한 시청 환경과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분당 쪽에 살고 작은 딸 지혜는 아직 미혼으로 서울 강남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왔죠. 32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다 새도록 다닌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도 있고 꽃다발도 받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권시 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도 허리 숙여 인사했죠. 그날 저녁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32해의 대가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용인 쪽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25평 정도 되는데 시세가 한 4억 정도 됐죠. 대출은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죠. 이제 좀 살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59입니다. 김정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보라고 부르죠. 아내는 3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잘 회복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쉽게 피곤해했어요. 오늘도 피곤해? 제가 물으면 응, 좀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퇴직하고 나니 매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TV 보고 신문 보고 그게 다였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노년층도 다 유튜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 극복 부부의 캠핑카 힐링 여행 제목이 그랬어요. 클릭했죠. 영상 속 부부는 저희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60 초중반쯤 됐을까요? 남편분이 말했어요. 아내가 암 진단받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죠.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곡 옆에 차를 세우고 의자에 앉아 커피 마시고 아내분이 웃으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와, 감탄이 나왔습니다. 뭔가 가슴이 뛰었어요. 저거다 싶었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캠핑카래.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아내도 영상을 봤죠. 좋네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차에서 자는 게 편할까? 아내가 걱정했죠. 요즘 캠핑카는 호텔처럼 편하대. 걱정 마. 저는 이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영상을 계속 봤어요.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전국 일주 은퇴 후 캠핑카 생활 1년 텐트 치기 귀찮다면 캠핑카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가입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회원이 수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입문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렸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고로 시작하세요. 너무 저렴한 건 고장 많아요.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르신도 캠핑하세요? 젊은 회원이 단 댓글이었죠.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순둘이지만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어르신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멋지게 할 수 있어 생각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중고가 아니라 좋은 걸로 사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로 유튜브도 하고 동호회에서도 인정받고 아내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은 퇴직 후 정체성이 흔들렸었어요. 32해 동안 환경과 주무관 환경과 사무관 그게 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인네 그게 되는 거예요. 동창 모임 가도 친척 모임 가도 요즘 뭐해? 물으면 그냥 집에서 쉬지밖에 할 말이 없었죠. 캠핑카는 달랐습니다. 나 캠핑카 샀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멋지네 할 것 같았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조회수 나오고 댓글 달리고 62세 공무원의 캠핑 라이프 이런 채널명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았죠. 그래 이거다 확신했습니다. 2022년 5월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중고 사이트를 뒤졌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뭘 사야 하지? 고민됐죠. 카페에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이시면 중고로 시작하세요. 2천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큰 건 주차가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중고는 고장 많다던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로 욕심이 생겼거든요. 실은 유튜브 생각이 컸어요. 중고 캠핑카 타고 영상 찍으면 뭔가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62세 공무원이 최신형 캠핑카로 이런 제목이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사는 법. 그런 컨셉이요. 그래, 확실하게 하자 결심했죠. 6월 초였습니다. 캠핑카 전시장에 갔어요. 경기도 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들어가니까 캠핑카가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와, 감탄이 나왔죠. 판매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부부 둘이 탈 건데요. 제가 말했죠. 그럼 이 모델 어떠세요? 중형 사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내부를 봤어요. 침대, 수납장, 간이 싱크대 깔끔했습니다. 좋은데요? 마음에 들었죠. 가격은요? 3,500만 원입니다. 3,500? 생각보다 비쌌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중에서 3,500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중고로 알아볼까요? 판매원이 물었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현금이세요? 일부는 대출로 500만 원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캠핑카 계약했어. 얼마? 3천만 원 돼야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좋은 거야.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 건강 좋아지려면 편해야지.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후 캠핑카를 인수했습니다. 등록하고 보험 들고 추가로 100만 원 넘게 더 들었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질렀으니까요. 이제 캠핑 다니자 설렜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2m 30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캠핑카는 높이가 거의 3m 가까이 됐죠. 못 들어가네. 당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캠핑카 주차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높이 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외부 주차장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막막했습니다. 근처 월 주차장을 알아봤죠.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캠핑카 주차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요? 네, 야외 주차장이에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계약했습니다. 월 22만 원이면 1년에 260만 원이 넘습니다. 주차비만 이렇게 드네 걱정됐지만 이미 차는 샀고요. 많이 타면 되지 뭐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즈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62세 공무원의 캠핑 라이프 채널명을 정했어요.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소개글도 썼죠. 32년 공직 생활 마치고 아내와 함께 캠핑카로 제2의 인생 시작합니다. 뿌듯했어요.
동호회 정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경기도 어느 캠핑장이었는데요. 캠핑카가 수십 대 모여 있었죠. 와, 대단하다 감탄했어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말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다들 젊었습니다. 3, 40대가 대부분이었고 50대도 몇 명 있었는데 60 넘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어르신도 캠핑하세요? 한 젊은 회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말이 또 나왔어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네, 요즘 시작했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편했죠. 어떤 차 타세요? 중형이요. 최신형으로 오, 좋으시네요. 그나마 차 자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사람들이 다 젊더라 그래? 응, 좀 어색했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않냐?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저는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캠핑 유튜버들 영상이요. 오늘도 행복한 캠핑카 최고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다짐했죠. 핸드폰 거치대도 주문하고 마이크도 샀습니다. 영상 찍을 준비를 했어요. 아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샀다며요? 응, 샀어. 엄마 괜찮으시대요? 응, 좋아하셔. 거짓말이었죠. 아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긴 싫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죠. 그럼 언제든지 좋네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며느리랑 손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3대가 함께 캠핑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캠핑카도 있고 주차장도 구했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됐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설렜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요. 괜찮을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2년 7월 초였습니다. 드디어 첫 캠핑을 떠났죠. 강원도 쪽으로 정했어요. 캠핑장을 미리 예약했습니다. 1박에 5만 원입니다. 좀 비싸네요. 주말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예약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어요. 침낭, 의자, 테이블, 식기, 식재료, 생각보다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실어야 해? 아내가 물었죠. 응, 필요한 거야. 짐을 캠핑카에 실었어요. 차가 꽉 찼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아내 옆자리에 앉혔죠. 자, 출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100km가 최고였어요. 뒷차들이 빵빵거렸죠. 미안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주차할 곳을 찾았는데 일반 주차칸은 작았습니다. 화물칸으로 가야 했죠. 여기 주차하기 힘드네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려서 도착했어요. 강원도 어느 캠핑장이었는데요. 입구에서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갔습니다. 자리는 괜찮았어요. 나무 그늘도 있고 옆 사이트와도 적당히 떨어져 있었죠. 여기 좋은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캠핑카를 주차했어요. 이제 설치할 차례였죠. 테이블을 꺼냈습니다. 의자도 펼쳤어요. 타프도 쳤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네. 땀이 났어요. 7월 초라 날씨가 더웠거든요. 힘들어? 아내가 물었죠.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62세 공무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캠핑 왔습니다. 캠핑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여보, 같이 찍자 아내를 불렀죠.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좋지? 사진을 보여줬죠. 응, 아내는 대답만 했어요.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점심을 해 먹었어요. 라면을 끓였죠. 간단하게. 맛있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치? 기분이 좋았어요. 캠핑장 분위기도 좋았고 날씨도 괜찮았고 이거 괜찮은데 생각했죠. 오후에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계곡도 보고 나무도 보고 경치 좋다 감탄했어요. 영상도 계속 찍었죠. 여러분 여기 정말 좋아요 핸드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걷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고기를 구웠어요. 삼겹살이랑 소시지, 맥주도 한 캔씩 마셨죠.
여보, 어때? 좋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피곤해? 응, 좀 아내가 대답했죠.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편안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우와, 별 많다 감탄했죠. 아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아내가 먼저 깨 있었죠. 잘 잤어? 응, 아내가 대답했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몸이 좀 뻐근해 침대가 불편했어? 응, 좀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적응하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짐을 쌌습니다. 테이블, 의자, 타프 다 정리하니까 또 1시간 걸렸어요.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네 아내가 말했죠. 그래도 재밌잖아. 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핑카를 월 주차장에 세웠어요. 집으로 들어왔죠. 아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캠핑 어땠어요? 좋았어. 다음엔 너희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대화를 마쳤죠. 그날 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62세 공무원 첫 캠핑 브이로그 제목을 붙였어요. 설렜죠? 조회수 많이 나오겠지? 기대했습니다. 1시간 후 확인했어요. 조회수 7. 실망스러웠죠. 다음날 아침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50, 댓글 3개, 5, 댓글 달렸네 기대하며 열어봤죠. 첫 번째 댓글 응원합니다. 좋았어요. 두 번째 댓글 풍경 좋네요. 이것도 괜찮았죠. 세 번째 댓글을 봤습니다. 어르신 키읔키읔 귀엽네요. 순간 멈췄어요. 어르신? 또 그 단어였죠. 귀엽다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귀여운 게 아니라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키읔키읔 그 웃음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댓글을 지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회수만 나오면 돼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는 100을 넘지 못했어요. 구독자는 3명, 왜 안 오르지? 답답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유튜브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댓글이 달렸죠. 꾸준히 하시면 늘어요. 편집을 잘하셔야 해요.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다들 조언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캠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첫 캠핑이니까 조금 불편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다음엔 언제 갈까? 글쎄 아내는 시큰둥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이자 가장 편했던 캠핑이라는 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돼 설레기만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죠. 이번엔 동해안으로 정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 가자 검색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은 꽉 찼더라고요. 1달 전에 다 찼답니다. 전화로 그렇게 들었죠. 평일에 가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평일에? 응, 어차피 우리 시간 많잖아. 그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로 예약했죠. 2박 3일, 평일이라 조금 쌌어요. 1박에 4만 원입니다. 좋네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날씨가 무척 더웠죠. 한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차가 커서 그래 아내가 말했죠. 땀이 났어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시원한 걸 마시고 다시 출발했죠. 몇 시간을 달려서 동해안 쪽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바다다 반가웠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이 자리를 안내해줬죠. 바다 보이는 자리예요. 좋네요. 고마웠어요.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타프, 이번엔 조금 익숙해져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 더웠습니다. 더워 죽겠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8월 한낮 기온이 35도가 넘었거든요. 설치를 마치고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없네 깨달았죠. 차량 에어컨은 시동을 걸어야 작동했고 주차해 놓고 시동 걸어 놓을 순 없었거든요. 문 열어놓자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어요. 후덥지근했죠. 이거 어떻게 자? 걱정됐습니다. 아내 표정을 봤어요. 땀으로 얼굴이 젖어 있었죠. 괜찮아? 더워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죄송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어요. 맥주도 마셔요. 그래도 이 맛에 오는 거지.
제가 말했죠. 아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대답만 했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죠.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안이 여전히 더웠어요. 창문을 다 열었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작은 선풍기였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잠이 안 오네 뒤척였습니다. 모기가 들어왔어요. 윙윙거렸죠. 아, 짜증나 모기약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기침이 났죠.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게 나을 뻔했어 후회가 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포기한 듯 그냥 누워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몇 시간 못 잤죠. 아침이 됐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땠어? 아내에게 물었죠. 별로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더웠어. 미안 제가 사과했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로 갔어요. 캠핑장 공용 화장실이었는데요. 줄이 길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죠.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불편하네 불평이 나왔습니다. 캠핑카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덥고 불편하고 피곤했죠. 하루만 더 자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그냥 집 갈까? 응,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박 3일 계획을 1박 2일로 줄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됐어요. 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일하고 온 것 같아 아내가 푸념했죠. 미안해 제가 또 사과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가자갔죠. 이번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캠핑카 자랑들을 했어요. 저는 무시동 에어컨 달았어요. 인산철 배터리 최고예요. 다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형님은 어떤 옵션 있으세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기본이요 대답했죠. 기본이요? 응, 그럼 여름에 어떻게 타세요? 그냥 창문 열고 그럼 힘드시겠네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어르신들은 힘드실 텐데 누군가 말했죠. 또 어르신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문제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요? 300? 비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죠. 에어컨을 달아야 하나? 배터리도 업그레이드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일단 보류하자 결정을 미뤘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선선해졌죠. 이제 괜찮겠지? 세 번째 캠핑을 계획했어요. 이번엔 아들 민준이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전화가 왔죠. 가평 쪽 어때? 좋아요.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주말이라 비쌌어요. 1박에 6만 원입니다. 네 어쩔 수 없었죠. 가족이 많으니까요. 출발했습니다. 캠핑카에 6명이 탔어요. 저희 부부, 민준이네 부부, 손주 둘 점내에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러웠어요.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 1시간 반을 달렸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생각보다 좁았어요. 이 공간에 6명이 자요?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응, 좀 좁긴 한데 난감했죠. 설치를 시작했어요.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 먹을 것, 간식, 음료, 짐이 산더미였죠. 공간이 부족해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네 캠핑카가 작았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어요.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이고 손주들이 떠들었죠. 할아버지 재밌어요. 그래 좋지? 웃었지만 사실 피곤했어요. 정리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생각보다 힘든 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캠핑카에 4명, 텐트에 2명, 텐트를 따로 쳐야 해? 민준이가 물었죠. 응, 다 못 들어가 캠핑카가 있는데 왜 텐트를 쳐 며느리가 의아해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캠핑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 네, 6명은 무리예요. 알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엔 우리끼리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죠. 펜션이 낫겠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했어요. 한참 걸렸죠. 다음에 또 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죠. 미안해 당신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 건강 위해 샀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산 거였죠. 유튜브 영상도 올렸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캠핑 제목을 붙였어요.
조회수는 100을 넘지 못했죠. 구독자도 그대로였고요. 댓글도 없었습니다. 왜 안 되지? 답답했어요. 10월이 됐습니다. 단풍 시즌이었죠. 캠핑 가기 좋은 계절이었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8월 더위, 9월 불편함, 기억이 안 좋았거든요. 여보, 캠핑 안 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중에 미뤘어요. 결국 10월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주차비만 계속 나갔죠. 월 22만 원, 돈만 나가네 한숨이 나왔어요.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겨울엔 못 가겠네. 내년 봄에 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즈음 뉴스를 봤어요. 주차장 방법 개정안 통과, 무슨 내용인지 확인했죠.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 금지, 야간 취사 금지, 단속 강화. 이거 큰일인데 걱정됐습니다. 캠핑카 카페를 봤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 노지 캠핑 다 막혔어요. 이제 끝났다. 모두들 난리였죠. 아, 캠핑카 시대가 끝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석 달째 한 번도 안 탔어요. 주차비만 60만 원 넘게 나갔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허탈했습니다. 유튜브를 또 봤어요. 캠핑카 개조 영상이 많았습니다. 무시동 히터 설치,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 인버터로 전자레인지 사용 다들 개조를 하더라고요. 아, 내 캠핑카가 부족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하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다세요. 인버터랑 배터리 업그레이드 필수예요. 저도 그거 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겼죠.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300만 원, 인산철 배터리 200만 원, 인버터 100만 원, 침대 교체 100만 원, 총 700만 원, 700? 망설여졌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개조 좀 하면 어떨까? 또 돈 들어가? 700만 원 정도 700? 아내가 놀랐죠. 차 살 때 3,500인데. 그래도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럼 그냥 팔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팔면 손해야. 제가 말했죠. 지금 팔면 2천만 원도 못 받아. 그래도 700 더 쓰는 것보단 나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유튜브도 생각났고 동호회도 생각났거든요. 좀 더 해보자 고집을 부렸습니다. 2023년 2월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개조하자. 정말? 아내가 놀랐죠.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더니 계속 돈 들어가네. 아내가 한숨 쉬었습니다. 개조업체에 연락했어요. 무시동 에어컨이랑 배터리, 인버터, 침대 교체하려고요. 차 가져오세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캠핑카를 맡겼죠. 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가서 봤어요. 배터리가 커졌고 인버터가 달렸고 에어컨 실외기가 보였죠. 시험 가동 볼게요. 업체 사장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위잉 소리가 났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왔죠. 오, 좋네요. 만족스러웠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4계좌 이체했어요. 캠핑카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제 완벽해졌어. 기분이 좋았죠. 총 투자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3,500만 원에 700만 원 더해서 4,200만 원, 퇴직금 1억 8천 중에서 4분의 1 가까이 쓴 거였습니다. 많이 타면 되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3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풀렸죠. 이제 다시 캠핑 가자 의욕이 생겼어요. 캠핑장을 검색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취사 가능 사이트는 추가 5만 원입니다. 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었죠. 다른 캠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4만 원, 취사 5만 원, 9만 원, 작년 5만 원에서 4만 원이나 올랐어요. 노지 캠핑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무료였던 곳들을 검색했어요. 주차 금지, 야간 정차 금지, 캠핑 금지, 팻말이 다 세워졌더라고요. 어디를 가 막막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결심했어요. 충청도 쪽 호수로 갔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캠핑했던 곳이었는데요. 도착했더니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죠. 주차 시 즉시 견인 써 있었어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외진 곳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는 괜찮겠지? 주차했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죠. 테이블, 의자 1시간 걸렸어요.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죠. 맥주를 마셨어요.
그래도 이게 좋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억지 미소였지만요.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은 아직 필요 없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깼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죠. 경찰이었어요.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인 거 아시죠? 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지금요? 새벽인데? 지금 안 나가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테이블, 의자, 어두운데 정리하려니 힘들었죠. 30분 걸렸어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를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죠. 이제 그만해 아내가 울먹였어요. 제발 그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디로 가? 집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4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허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페를 봤어요.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과태료 1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모두들 똑같았죠. 5월이었습니다. 정식 캠핑장에 가기로 했어요. 돈을 내고 경기도 북쪽 어느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1박에 9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주말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죠.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1만 원이었어요. 자리가 빽빽했죠. 옆 텐트와 3미터도 안 떨어졌습니다. 좁네. 아내가 불평했어요. 그래도 쫓겨나진 않잖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어봤어요. 700만 원 들여단 에어컨이었죠. 위잉 소리가 컸습니다. 옆 텐트에서 불평이 들렸어요. 옆에서 소음 너무 심한데 미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죠. 700만 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 쓰네. 황당했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당신 건강 좋아지라고 산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는 걸요. 아내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유튜브는 실패했고 동호회에서는 어르신 소리만 들었고 돈만 계속 나갔죠. 뭐가 잘못된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뭐가 좋아진 거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700만 원 들여서 개조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죠. 오히려 갈 곳은 더 줄었고 가격은 더 올랐고 에어컨은 소음 때문에 못 쓰고 완전히 실패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 캠핑 2번, 캠핑 장비 합쳐서 20만 원 정도 썼죠. 주차비 6개월에 130만 원 넘게, 기름값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 캠핑 한 번에 90만 원씩 쓴 겁니다.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팔자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 건강도 나아지지 않았고 유튜브도 망했고 동호회는 갈 때마다 주눅 들고 돈만 계속 빠져나가고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죠. 캠핑카 팝니다. 무시동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풀 옵션 가격은 2,8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3,500에 샀고 700 개조했으니까 총 4,200인데 1,400 깎아서 올린 거였어요. 옵션 좋으니까 금방 팔리겠지 기대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어요. 조회수만 30. 왜 안 팔리지? 답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어요. 2,500만 원 본전에 파는 거였죠. 개조비 700은 포기하는 겁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의 한 건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좋습니다. 700 들여서 개조했어요. 고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실물 볼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만나기로 했죠.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차를 둘러봤죠. 연식이 좀 되네요. 네, 하지만 옵션은 최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을 봤어요. 좀 낡았네요. 개조는 얼마 안 됐어요. 엔진을 봤습니다. 2,200에 살게요. 그가 말했어요. 2,200이요? 300을 더 깎으라는 거였죠. 네, 요즘 캠핑카가 안 팔려서 매물이 넘쳐나요? 이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중고 사이트를 다시 봤죠. 비슷한 캠핑카가 수십 개,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1,5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내 차가 비싼 건 아닌데 하지만 안 팔렸어요. 8월이 됐습니다. 한 달째 안 팔렸죠. 주차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22만 원,
이러다 주차비만 날리겠네 초조했어요. 가격을 다시 낮췄습니다. 2,200만 원. 문의가 왔어요. 2,000에 사겠습니다. 2,000이요?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그건 너무 안 팔리면 계속 떨어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많았어요. 캠핑카가 안 팔려요. 2,000 주고 산 거 1,000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해요. 모두들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유튜브를 정리했어요. 채널 폐쇄는 안 했지만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죠. 조회수는 여전히 100을 못 넘었고 구독자는 5명. 나는 유튜버 체질이 아니구나 인정했습니다.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모임에서였죠. 요즘 안 보이시네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가기 싫었거든요. 어르신 소리 듣는 것도 소외감 느끼는 것도 다 지겨웠습니다. 32년 공직자였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캠핑카 하나 제대로 못 굴리네 자괴감이 들었죠. 유튜브도 망하고 동호회도 못 가고 아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네 눈물이 났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2달째 안 팔렸어요. 주차비 또 22만 원 나갔죠. 누적 200만 원 넘게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2천만 원에 연락했어요. 팔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미 다른 거 샀어요. 네 요즘 워낙 매물이 많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회를 놓쳤구나 허탈했어요.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1,900만 원. 정말 헐값이었죠. 4,200에 샀는데 1,900에 파는 겁니다. 2,300 손해, 주차비 포함하면 2,500 넘게 손해. 10월 초였습니다. 드디어 문의가 왔어요. 1,900에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가웠죠. 언제 볼 수 있어요? 내일 가능하세요?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났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봤죠. 상태 괜찮네요. 네, 옵션도 좋아요. 시승했습니다. 좋습니다. 살게요. 감사합니다. 다 계약했어요. 입금을 받았습니다. 1,900만 원 차를 넘겼죠. 잘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캠핑카를 몰고 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텅 빈 기분이었죠. 집에 와서 계산했습니다. 구매 3,500만 원, 개조 700만 원, 총 4,200만 원, 판매 1,900만 원, 손실 2,300만 원, 주차비 1년 3개월에 거의 300만 원, 캠핑비 30만 원, 기름값 50만 원, 보험료 1년치 90만 원, 총 2,700? 아니었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죠. 정확히는 더 많이 손해봤지만 2천만 원 넘게 날렸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중에서 10분의 1이 넘는 돈이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8번 탔습니다. 한 번 탈 때마다 260만 원 넘게 쓴 거죠. 호텔 130번 갈 돈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팔았어? 얼마 받았어? 2천만 원 안 돼. 많이 손해봤네.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죠. 괜찮아.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 미안해. 당신 힘들게 했지. 이제 편하게 쉬면 돼. 아내가 웃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어요. 정말 편안해 보였죠. 그 웃음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불편했구나 깨달았어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밤새 땀 흘렸고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했고 캠핑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그런데 저는 당신 건강 좋아지라고라며 강요했던 거죠.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인정했습니다. 아내 건강은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유튜브도 하고 싶었고 동호회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퇴직 후 정체성도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가랑이가 찢어졌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챙기고 유튜브도 하고 동호회도 가고 다 하려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거였죠. 욕심이었어요. 그날 밤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여전히 캠핑 영상이 많았어요. 캠핑카 최고 캠핑카 없이 못 살아 행복해 보였죠. 왜 나는 안 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저도 팔았어요. 1,000만 원 넘게 날렸습니다. 호텔이 훨씬 나아요. 캠핑카 사지 마세요. 비슷한 댓글이 많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천만 원 넘게, 퇴직금의 10분의 1이 넘는 돈, 호텔 130번 넘게 갈 돈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캠핑카 팔았다며요?
응, 왜요? 쓸모가 없더라 그래요? 우리는 재밌었는데 아들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엔 펜션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죠. 응, 호텔이 100배 편의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딸 지혜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빠, 캠핑카 팔았어? 응, 다행이에요. 왜? 엄마가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랬어? 네,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랬구나. 아내가 딸한테는 말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죠. 아내한테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미안해. 당신 힘들게 했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아내가 웃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예순들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늙은 내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더 새었죠. 어르신 맞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32년 공무원 새로운 나를 찾아서 유튜브 채널 소개글이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새로운 나는 없었어. 그냥 늙은 퇴직자였죠. 캠핑카로 멋있어 보일 수 없었고 유튜브로 인기를 얻을 수도 없었고 동호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자 다짐했습니다.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노년으로 아내랑 조용히 가끔 호텔 가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자. 그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캠핑카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주차비도 안 나가고 보험료도 안 나가고 캠핑 걱정도 안 하고 속이 시원하네. 정말 그랬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판지 한 달이 지났죠.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다시는 안 당할 테니까요. 첫 번째 이유가 생각보다 안 탔다는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8번, 2달에 한 번 꼴이었죠. 매주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주말마다 바빴거든요.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집안일하고 시간 많은 퇴직자인데도 바빴어.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더 바쁘겠죠. 주말에 쉬고 싶어 할 겁니다.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고 정리하는 게 귀찮거든요. 두 번째는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지 캠핑은 다 막혔어요. 주차법 때문에 캠핑장은 비쌌죠. 예약도 어려웠고요. 주말은 한 달 전에 마감, 선택지가 없었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을 탔다는 겁니다. 여름은 더워서 못 갔어요. 에어컨 달았지만 소음 때문에 못 썼죠. 겨울은 추워서 못 갔고요. 히터가 없었거든요. 봄, 가을만 괜찮았습니다. 1년 중 4개월. 네 번째는 생각보다 불편했다는 겁니다. 좁았어요. 화장실이 없었죠. 샤워실도 없었고요. 공용시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럴 거면 호텔이 낫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못 넣었어요. 월 주차장을 따로 빌려야 했죠. 월 22만 원, 1년이면 260만 원 넘게 안 타는데 주차비만 나가 그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지비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험료 1년에 90만 원, 세금 50만 원, 정비비 6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매년 200씩 나가네. 생각만 해도 부담이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 구성원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둘이 괜찮았어요. 나중에 아들 가족 6명, 캠핑카가 작았죠. 용도에 안 맞았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판매 가치가 낮았다는 겁니다. 4,200에 샀는데 1,900에 팔았어요. 절반도 안 받았죠. 중고차 중에서도 제일 손해 개조비는 한 푼도 못 건졌고요. 아홉 번째는 개조비가 아까웠다는 겁니다. 700만 원 들였는데요. 거의 못 썼어요. 에어컨도 소음 때문에 못 썼죠. 배터리도 과스펙이었고요. 개조 안 할 걸 후회됐습니다. 열 번째는 나이였습니다. 예순들의 캠핑카 설치, 운전, 청소가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1시간씩 걸려서 설치하고 또 1시간씩 정리하고 젊을 때나 할 짓이지 깨달았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꼽자면요. 하나는 생각보다 안 탔다는 겁니다. 둘은 갈 곳이 없었다는 거고요. 셋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다는 겁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캠핑 8번에 2천만 원 넘게 손실, 한 번에 260만 원씩 이 돈이면 특급 호텔 1박에 20만 원짜리 130번 갈 수 있었습니다. 혹은 펜션 1박 10만 원짜리 260번,
완전 손해였구나 명확해졌어요. 캠핑카가 이득인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1년에 20번 이상 간다. 둘째는 차고지가 있다. 셋째는 4인 이상 가족이다. 넷째는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한다. 저는 하나도 해당 안 됐어요. 1년에 8번 차고지 없어서 월 주차비, 부부 둘 짧은 거리만 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제야 알았습니다. 카페를 다시 봤어요. 비슷한 후회담이 많았죠. 1년에 5번 탔어요. 주차비만 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호텔이 훨씬 편해요. 렌트가 싸요. 다들 같았어요. 렌트를 알아봤습니다. 캠핑카 렌트 1박 2일에 15만 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가정하면요. 1년에 180만 원, 저는 1년 3개월에 2천만 원 넘게 썼거든요. 10배 넘게 차이 났죠. 렌트할 걸 후회했어요. 렌트하면 주차비도 없고 보험료도 없고 세금도 없고 고장나면 바꿔주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이득 왜 몰랐을까요? 유튜브는 캠핑카 사세요 였습니다. 렌트는 손해였죠. 내 차가 최고였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만 맞았습니다. 캠핑을 정말 많이 다니는 사람 1년에 40번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사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체의 5%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5%는 저처럼 손해예요. 사서 후회합니다. 안 타고 주차비만 내고 헐값에 팔고 악순환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형, 캠핑카 사지 마. 왜? 손해야. 렌트해 그래? 응, 나 2천만 원 넘게 날렸어. 와, 그는 놀랐죠. 다른 지인도 캠핑카를 고민 중이었어요. 종거나 캠핑카 어때? 하지 마. 손해야. 저는 많이 다닐 건데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그럼 렌트해. 훨씬 싸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캠핑카 로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유튜브가 너무 화려하고요. 직접 당해봐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동료 후배가 전화했어요. 선배님, 퇴직하면 뭐 하시려고요? 그냥 쉬려고 캠핑카 생각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하지마. 돈만 날려 그래요? 응, 호텔이 100배 편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캠핑카 사려고 하는데요. 하지마. 왜요?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2천만 원 넘게 손해본 것, 주차비, 유지비, 불편함, 다요. 그래도 해보고 싶은데요. 후배가 말했죠. 그럼 렌트부터 해봐. 렌트요? 응, 최소 석 달, 한 달에 한 번씩 3번 렌트해봐.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 알겠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말대로 렌트했어요. 어때? 좋네요. 차도 새 거고 주차 걱정도 없고 그치? 사지 않고 렌트하기로 했어요. 잘했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1,000만 원 넘게 아끼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2024년 4월입니다. 캠핑카를 판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제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워요. 주말 아침입니다. 늦잠을 잡니다. 10시까지 32년 공직 생활에 못 자던 잠, 이제 실컷 자요. 행복하다 진심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네. 아내가 웃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습니다. 동네 식당 2만 원 정도 되는 정식 맛있어요. 캠핑 갔을 때 고기 구워 먹던 거 준비하고 설치하고 청소하고 3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식당에서 30분 훨씬 편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웃음이 나와요. 오후에는 산책합니다. 집 근처 공원 아내와 손잡고 걸어요. 나무 보고 새 보고 이야기 나누고 1시간 좋지? 응 아내가 웃습니다. 캠핑 갔을 때처럼 멀리 안 가도 돼요. 운전 3시간 안 해도 되고요. 가까운 곳이 좋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TV 봅니다. 소파에 누워서 편해요. 캠핑카 침대는 딱딱했거든요. 좁았고요. 소파가 훨씬 편해 진심입니다. 집이 최고야. 그게 답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여행 갑니다. 아내와 둘이 호텔 잡아요. 1박에 18만 원 정도 되는 곳, 온천 있는 곳으로 편합니다. 침대 푹신하고 화장실 넓고 조식 나오고 캠핑카보다 100배 편해 아내가 말해요. 그치? 웃으며 대답합니다.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호텔,
1년에 200만 원 조금 넘게, 캠핑카 있을 때는 주차비만 260만 원이었거든요. 같은 돈으로 호텔 1년간에 훨씬 이득입니다. 가끔 캠핑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그럴 땐 렌트합니다. 1박 2일에 15만 원, 1년에 두세 번, 45만 원 충분해요. 렌트 차가 좋아 새 차 타고요. 옵션 좋고요. 고장 걱정 없고요. 청소도 안 해도 돼요. 반납하면 끝. 주차 걱정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캠핑카 팔아서 후회 안 해요? 전혀 정말요? 응,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진심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이 또 찾아왔어요. 선배님, 저 캠핑카 살까 해요. 하지마. 왜요? 손해야. 렌트에 그래도 형 말 듣고 후회하는 것보다 내 말 안 듣고 후회하는 게 나아. 알아서 해. 그 후배는 결국 샀더라고요. 6개월 후 만났습니다. 어때? 캠핑카? 별로예요. 맞지? 네, 1년에 5번 탔어요. 주차비만 100만 원 넘게 그럴 줄 알았어. 누구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캠핑카 로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유튜브가 너무 화려하고요. 직접 당해봐야 해.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 말 듣고 렌트하시면요. 한 분이라도 1,000만 원 넘게 아끼시면요. 보람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 합니다. 퇴직금 1억 8천 중에서 2천만 원 넘게 날렸어요. 10분의 1이 넘는 돈, 적지 않죠. 하지만 교훈 얻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배웠어요. 이제 소비 더 신중합니다. 로망보다 실용, 감정보다 계산, 유튜브보다 현실, 제대로 봐요. 다시는 안 당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캠핑카뿐 아닙니다. 퇴직 후 모든 투자가 그래요. 펜션, 카페, 프랜차이즈, 주식, 코인 다 조심하세요. 로망으로 하지 마세요. 숫자로 하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으로 하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실패담 찾으세요. 그게 진실입니다. 성공 사례는 5%예요. 나는 다를 거야 착각입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자만입니다. 95%는 실패해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인정하세요. 겸손하세요. 캠핑카 정말 필요하신가요? 1년에 20번 이상 가실 건가요? 차고지 있으신가요? 가족이 4인 이상인가요? 진짜 캠핑 많이 하시나요? 5개 다 예스면 사세요. 하나라도 놓으면 렌트하세요. 저는 5개 다 놓였어요. 그런데 샀습니다. 결과는 2천만 원 넘게 손실 명백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캠핑카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죠? 렌트해라 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본인은 사려고 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회복 어려워요. 젊을 때는 다시 벌면 됩니다. 60 넘으면 어려워요. 벌이 없거든요. 연금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연금이 있어요. 월 200만 원 정도 아내와 살기 충분합니다. 2천만 원 넘게 날렸지만 버텨요. 하지만 이게 3천이었으면 5천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찔합니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세요. 망하면 어떡하지, 못 팔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럼 실수 안 해요. 저는 잘 될 거야만 생각했거든요. 매주 갈 거야, 행복할 거야, 최고일 거야. 착각이었어요. 현실은 안 가게 되고 불편하고 후회됐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삽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산책하고 호텔 가고 아내 손잡고 이게 행복이야 깨달았어요. 캠핑카보다 유튜브보다 동호회보다 100배 소중해요. 이 평범한 일상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당신 힘들게 했지. 괜찮아. 이제 편하잖아. 아내가 웃어요. 응 편해. 그 웃음이 제일 좋습니다.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캠핑카 사지 마세요. 렌트하세요. 저는 2천만 원 넘게 날렸습니다. 호텔이 100배 났습니다. 진심이에요. 제 실수로 배우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